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테디 이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코레일 관광개발 그리고 철도 산업과 관련된 최근 이슈와 관련 기사들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답변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나를 알고 또 상대방을 아는 어떤 지피지기의 자세겠죠. 열차 승무원 서류와 면접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스토리를 찾아서 이를 답변으로 만들어내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업 분석과 관련 이슈들을 답변 소재에 녹여본다면 그저 평범한 답변만을 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열차 승무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라는 어떤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가장 쉽고 또 똑똑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는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열차 관련 이슈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고 열차 승무원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답변의 방향성을 조금 얻어가는 시간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KTX 청룡입니다. 청룡은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고속열차로 5월부터 경부선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친숙한 KTX-1 18량짜리 열차와 가장 큰 차이점은 동력 전달 방식이 집중식인지 분산식인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 집중식 열차는 앞뒤로 동력차가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차량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산식은 각 객차에 동력을 쓸 수 있어서 제동과 가속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편의사항이 개선되었는데 KTX-1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였던 콘센트가 모든 좌석에 있어 승객의 편리성이 한층 높아졌고, 또 각 좌석마다 별도의 창이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가지고 뒷좌석 고객과 이 눈치 싸움을 할 필요도 없어졌죠. 이 좌석도 기존 산천열차에 비해 동력차가 없어진 만큼 넓어지고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부산 또는 서울 베이스에서 승무를 하게 된다면 KTX 청룡을 타게 될 건데, 면접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 청룡과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청룡의 재원과 또 제가 말씀드린 기존 KTX와의 차이점 등을 잘 숙지해 두신다면 열차 승무원의 일터인 열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어떤 준비된 지원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슈는 해랑열차와 관련된 이슈로 해랑 플래너, 즉 해랑 열차에 탑승하는 승무원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랑은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운영하는 관광상품 중 땅 위의 유람선을 표방하는 호텔식 철도 열차로 열차를 타고 전국을 돌면서 명소를 관광하고 또 팔도 진미와 지역 특산품 등을 맛보는 코레일 관광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관광상품입니다. 실제로 성수기 가장 비싼 금액이 전국 일주 2박 3일 코스 스탠다드 4인 기준 4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어떤 평균적인 직장인의 한 달 급여를 넘어서는 비용이 드는 여행입니다. 그렇기에 최근 SNS상에서 바가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해랑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잠시 멈춰 있었지만 작년 12월 다시 운행을 시작해서 현재는 6월까지 모든 예약이 마감됐을 만큼 오히려 인기가 있고, 특히 이 시니어 분들에게 효도 관광 형태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해당 상품에는 식사와 음료를 포함한 숙박, 이동 등 모든 사항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합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해랑 플래너를 꿈꾸는 지원자가 있으시다면 이러한 이슈를 나의 어떤 좋은 서비스로 지불한 금액 이상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자신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 등을 제시하면서 해랑 플래너로서 완벽한 금액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자가 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랑은 코로나 기간 동안 멈춰 있었기 때문에 채용이 별도로 없었지만 작년부터 다시 운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채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해랑 플래너는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이지만 기존의 KTX 그리고 SRT 열차 승무원과는 조금 다른 직무의 승무원분들로 해랑열차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랑 플래너님들은 해랑열차 내에서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관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일정에 함께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승무원과 가이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난타공연과 같은 이벤트를 열차 내에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LCC 항공사의 특화팀의 역할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또 열차 내에서 서비스와 관광 안내 가이드 역할 수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해랑 플래너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코레일 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정동진 레일바이크 재운영 뉴스입니다. 올해 초 운행을 중지했던 이 정동진 레일바이크가 개량 공사와 코스 변경을 거쳐 다시 운행을 시작했고, 모든 구간이 바다를 볼 수 있게 돼서 다른 레일바이크와는 조금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코레일 관광개발이 운영하는 레일바이크는 정선과 청도 그리고 정동진 세 곳이 있습니다. 이 정선은 가장 먼저 생긴 레일바이크의 원조라고 할 수 있고, 청도는 숲과 하천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동진이 바다를 품은 레일바이크인 만큼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처럼 코레일 관광개발이 단순히 열차 승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상품과 테마파크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면접에서 코레일 관광개발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보세요와 같은 질문에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이용해본 경험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후기 등을 찾아보는 등 답변의 소재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레일 관광개발과 또 철도를 둘러싼 최근 이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회사에 지원했다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면접 과정에서 회사 관련 질문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지원자의 진정성이 의심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관련 뉴스를 잘 찾아보시고 답변으로 정확하게 만들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한 번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테디 이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